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를 이제 한 가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빅히트엔터에 대한 상장 가능성들이 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실제로 이제 그 빅히트엔터가 상장할 가능성은 이제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방탄소년단은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그 뭐 공연한 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슈들이 올라간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댓글에 한국 사람보다 이제 외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국적도 다양해요. 뭐 미국, 중국, 뭐 인도, 아랍 진짜 다양한 국가로 댓글이 많이 달려요. 여러 가지 언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방탄소년단이 확실히 글로벌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히트엔터에 대한 상장 가능성까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성과를 보면 이 방탄소년단이 12일에 새 앨범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22일이니까 이제 공개한 지 한 10일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앨범 이름이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라는 앨범이죠. 그래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빌보드 정상에 위치한 게 그 작년 5월 정규 3집 발매 이후에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오피셜 차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 BTS가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가수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팝 차트를 석권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그 행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유례적이고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새 앨범의 타이틀곡 이름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라는 그 뮤직비디오죠. 업로드 37시간 만에 1억 뷰 돌파. 엄청납니다. 1억 뷰. 1억 뷰 자체를 돌파하는 것도 엄청난데 업로드 37시간 만이면은 이틀도 안 걸린 거잖아요. 이틀도 안 돼서 이렇게까지 조회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 수 있느냐, 끌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제 빅히트 엔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소속사자 방탄소년단 작년에 그 매출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2,858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641억 원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YG엔터 같은 경우야 그 작년에 매출 2,800억. 잠시만요. 네, 2,142억이었어요. 2,142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641억이었습니다. 근데 YG엔터가 작년에 보시면 매출이 2,800억. 그러니까 매출은 빅히트엔터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95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면에서는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빅히트엔터가 이제 보시면은 그 국내 3대 엔터사로 불리는 SM, YG, JYP에 절대 밀리지 않는 규모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TS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빅히트엔터의 실적 가시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상장에 대한 가능성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외 공신력 제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는 상장사다라고 어디서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대외적인 공신력,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큰 부분인데 자금 조달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좀 나누고 신규적인 자금을 유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로 추가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IPO를 하는 것인데 지금 빅히트엔터 같은 경우 굳이 이럴 필요성이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워낙에 큰 흥행을 하다 보니까 빅히트엔터가 굳이 상장을 안 해도 기업적인 네임밸류 혹은 인지도 이런 부분은 어때요? 충분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굳이 상장을 해서 공식력을 제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자금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히트엔터 같은 경우 신사업에 대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금 조달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빅히트엔터라는 이름을 그렇게 크게 알릴 필요성도 없고 자금이 지금 딱히 부족하거나 하지도 않는다 라고 한다면 굳이 상장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장을 빨리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감시 대상이 되잖아요. 조금 더 뭔가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제재, 이런 것들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비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대표라든지 아니면 방시혁 대표라든지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장을 빨리 할 필요는 없다. 언젠가는 상장을 하겠지만 당장의 상장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제가 넷마블 차트를 띄웠는데, 이제 넷마블 차트를 띄운 이유는 실제로 이제 넷마블이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키스트가 움직였지만 키스트는 지금 BTS와 연결고리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 2대 주주잖아요, 빅히트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탄소년단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 근데 단기 테마성 말고 좀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넷마블 보시는 게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좋긴 좋아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주가도 우상향이죠. 그리고 빅히트엔터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히트엔터 투자를 하려면 대체적으로 넷마블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 유입 기대감,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현재로서는 빅히트엔터가 상장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장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뭐 M&A나 이런 부분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되고, 또 빅히트엔터가 이제 TXT라는 후속 그룹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 후속 그룹이 성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넷마블이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맞습니다. 빅히트엔터의 2대 주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빅히트엔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수요가 넷마블로 조금 몰리는 그런 성향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히트엔터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